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걱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16분 동안 연설을 하고 차량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가는 동안 인파와 인사를 나누고 손을 잡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진 만큼 방역당국은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국은 경기도에 사는 한 확진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9일 교회 찬양대 연습과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등록 교인 수가 56만 명으로 세계 최대 개신교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파주 스타벅스와 관련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명이 추가돼서 현재 4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2층 손님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는데 에어컨으로 인한 공기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에서도 침방울 전파가 가능하다면서 카페를 꼭 방문해야 한다면 음료를 마시는 순간 빼고는 마스크를 써주세요.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체감온도 35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야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수도권의 한낮 기온은 31도에서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구와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아유, 덥습니다. 네. 50여일의 장마가 끝나고 바로 습한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잠 잘 잤습니까? 아니요, 이게 비가 이제 멈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오던 비가 멈췄는데 제 등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을 키면 또 우리 아내가 또 기침을 해가지고 또 에어컨을 끄고 진짜 못 살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이라는데 걱정이에요. 2020년은 정말 혹독해요. 코로나에, 장마에, 또 폭염에. 세 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어제 같은 경우 살짝 이제 바깥에 이제 외부 이제 야외를 갔다 왔는데요. 이게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폭염이 오니까 얘가 이제 쫙 올라오잖아요. 숨이 턱턱 막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아니 진짜 장마 끝나고 나니까 또 바로 이렇게 덥잖아요. 사실 네. 입추도 지났다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장마보다는 그래도 더운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다음 주쯤 되면 또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의 에어컨 온도를 좀 낮췄어요. 네. 그랬더니 환자들마다 몸이 체질적으로 더운 환자들이 있고 추워요 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느 환자분에게 맞춰야 될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하철은 타보면 그 칸마다 이게 있어요. 여기는 좀 더 춥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좀 맞아요. 적절합니다. 여기는 네. 좀 온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옮겨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밖에 가만히만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서 네. 너무 힘이 들던데 사실 더 걱정은 저희 어머니세요. 왜냐면 갱년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몸에 막 열이 난다고 하시는데
네, 요즘 더워서 잠도 설치고 갱년기라 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로 고생하는 건 여성들이 좀 더 심하긴 한데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 관련한 정보가 나오면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특히나 그 갱년기에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게 혈관 건강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혈관 건강을 잘 못 지키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더 걱정스럽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갱년기 때 걱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혈관 같은 걸 얘기해도 심혈관 질환만 생각을 네. 하시는데 사실은 갱년기를 겪으시면서 치매 위험성도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특히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이상 높아요. 여성분들이 특히나 치매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건강 때문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갱년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이 높게 잘 유지가 되면서 혈관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 갱년기 때 HDL 콜레스테롤도 뚝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이로 인해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혈관 건강이 안 좋으면 뇌졸중, 뭐 심근경색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데 치매까지 걱정해야 되는군요. 저도 혈관 건강이 조금 걱정되는 사람인데 또 걱정이 커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혈관 건강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때 심각한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지금 50대 여성 상위 5%에 꼽힐 정도로 아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계시던 분이고요. 또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명품 연기 보여주면서 극을 더 빛나게 해주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배우 유혜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후반에 아주 이국적인 모습으로 앞에 그 자료 화면에서도 좀 나왔잖아요. CF의 여왕으로 등극한 그리고 우묵뱀의 사랑이었죠. 네, 거기에서 아주 억척스러운 사댁 연기를 능청스럽게 잘해낸. 네? 그래서 제가 그 포스터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게 여기 이게 박종훈 씨죠? 박종훈 씨고 최명길 씨 그리고 여기 하얀 분이 우리 유혜리 씨인데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근데 요게 제목이 제가 좀 이상한 구석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풋풋한 젊음의 하늘빛 사랑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일터에서 피어나는 넉넉한 사랑 보따리 뭐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둘 다 유부남 유부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처신 거죠? 네, 제가 본부인입니다. 이상한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웃기는 짬뽕이네요. 정말. 아니 그래서 바람난 남편한테 울분을 토하는 그런 억센 연기였는데 저기는 진짜 뭐 풋풋한 사랑이야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이 멘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아주 참 바빴고 본부인이 여기 있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불륜녀처럼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너무 당당하잖아요. 네. 사실 내가 본부인인데 정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억센 세댁 역할을 너무나 잘하셔서 당시에 대종상 여우 조연상을 거머쥐었어요, 그죠? 네, 사실 저한테 참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변신하기 좋은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억척스럽고 소외된 서민의 모습, 네. 그런 소외 계층의 그 없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굉장히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억척스러운 세댁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바람난 남편을 때리잡는 역할. 그래서 사람 만드는 역할. 그래서 좀 제가 욕도 좀 많이 했고, 네. 발길질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너무 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을 주셨어요. 대종상 여우주연상. 네. 그게 거친 역으로의 변신이잖아요. 네네. 배우가 변신을 할 땐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욕이 안 나와서 촬영이 안 됐어요. 학생 때 별로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욕을 별로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한테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고 거친데,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 이거 이런 게 좋은 역할이야. 배우는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날 촬영장에 갔는데, 욕을 못 한다고 촬영을 접었어요. 또 맛깔나게 해야 되는데. 아주 맛깔나게, 맛깔스럽게, 네. 아주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찰지게 해야 되거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 2달 했어요. 용 연습. 네, 욕 연습, 때리는 연습, 소리 지르는 연습. 그래서 너무 연습을 몰두해서 촬영장에서 굉장히 배우가 아팠을 거예요. 때렸어요. 찰지게 때리셨네. 발로 밀고, 발로 걷어차고. 주로 이런 맞은 건 걸 박중훈 하면서. 씨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동시녹음이 도입될 때였어요. 그리고 후시로 효과를 못 넣고 그렇기 때문에 실사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웃음이 나네요. 근데 아팠을 거예요. 박중훈 씨 많이 맞았겠네. 네네. 네? 사실 몰입하다 보면은 그 바람핀 남자를 진짜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박중훈 씨 스타일이 실제로 막 때리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 그리고 또 제가 좀 아버지 닮아서 정의로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통쾌한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감정이 조금 실려서. 조금은 아, 있었어요. 그때 얘기하니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묵뱀이는 뭐 곤충 이름입니까? 그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요? 동네예요? 네네. 그 영화 촬영 장소가 네. 그 당시 하남이었는데 하남. 이렇게 오묵박에 파인 그래 그런 걸 우묵뱀.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영환 선생님 원작으로 왜 TV에서 옛날에 왕릉일가라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세대에서 그게 있었어요. 예. 다 젊으신 분인가? 전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원작이었어요. 저는 뭐 이게 우뭇가살이랑 관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제 연기파로 쭉 가시면서 뭔가 카리스마 있는 사모님으로 요즘에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작품으로 제가 대중상 여우 조연상을 너무 열심히 욕했다고 주셔서 또 이제 방송에서 많이 러브콜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힘을 쓴다든지 누구를 좀 제압해야 된다든지 그런 역할은 다 저에게 주셨어요. 그 사모님 역할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패션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쁜 옷이나 뭐 액세서리 많이 하시고 찾아보시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비싸게는 5억. 액세서리까지 그런 거 착용하셨다고. 걸치고 있으면 막 너무 떨리지 않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고요. 이런 걸 언제 만져보겠어요. 네. 그래서 실컷 해보고 만져보고 사진 찍어보고 다 해요. 그다음부터는 좀 걱정해요. 만약에 기스가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스타일리스트가 옆에서 화장실도 안 가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지 빌려온 거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말려 돌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목걸이였는데 이렇게 두꺼운데 루비가 한 50개 넘게 박혀 있는 거야. 그 5억짜리가? 이만한 게. 네네. 그래서 눈을 못 떼는. 화장실도 못 가고.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다 진짜 실제로 뭔가 여기에 흠집이 딱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주얼리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가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만지다든지 채워준다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가방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있어요. 네. 에치사 뭐 이런 거 네. 명품으로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거 소품으로 하다가 기스가 흠집이 났어. 네. 그래서 이만큼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 본사에서 이건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 이걸 그러면 사시든지 사야 돼. 해야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사셨어요. 좀 깎아주긴 하죠. 노린 거예요. 깎아준 것 같은데 안 깎아줬다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디스카운트로 사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싸게 살려고. 그게 또 그런 부잣집 사모님 역할 하다 보면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래서 아예 가져올 때 좀 싼 거 가져와라. 그냥 싼 것도 괜찮아.
그럴 때가 많아요. 어쨌든 다방면으로 이제 영화를 했고 드라마 연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쵸, 네. 드라마 연기한 걸 우리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네,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여기 많이 이렇게 하셨던데.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한창 바쁘게 활동하실 때 이게 굉장히 일을 굉장히 겹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2년도에 2월부터 8월까지 노란 복수초와 쉬면서 사랑비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2013년에 미친 사랑하시면서 출생의 비밀 이렇게 또 같이 하셨고. 아, 이건 중복이 됐네. 네. 14년도에 또 귀부인 하시면서 나만의 당신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달력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입니다. 이렇게 2개씩 하고 힘들어서 여기 때 쉬어요. 여기 쉴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겹치기로 힘들게 하셨어요? 배우는 사실 좋은 작품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시는 PD님, 작가님이 하시면은 또 거절 못하고 또 감사하게 했어요. 해서 돈은 벌었는데 또 몸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식습관이 또 제가 시간 아낀다고 막 인스턴트 먹고 그리고 이제 촬영 밤낮으로 바뀌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조금 아무거나 막 먹기 시작해요. 피곤하면 체력이 딸리는 줄 알고 고기를 확 먹어버리고 그게 아닌데 네. 먹어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그때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막 이게 제가 또 연기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대본이라는 게 한번 받으면 이 캐릭터에 몰입해서 연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도 또 외우려면 또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셨겠어요. 그럼 건강에 다른 증상은 없고 피곤함 이런 거였어요? 만성 피로. 만성 피로. 정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잔 것처럼 피곤해요. 그렇고 이제 연극할 때 계단에 옷 입고 스탠바이 해야 되는데 계단 4계단도 못 올라가겠네요. 숨이 차서?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있었어요. 예. 통증이 있고 또 붓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달이고 보통 드라마 하나 시작하면은 6개월인데 보통 찍는 건 7, 8개월 찍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겹치기를 하게 되면 일주일이 스케줄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에 나가면 뭐 밤새워서 다음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먹기 편한 거를 좀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몇 개월이 지속됐다면 그 중간에 병원을 가셨어야죠. 왜냐하면 이걸 끝나고 가야지. 왜냐하면 대본이 나오면은 네. 이제 FD 분이 부르면 바로바로 나가서 우리 야외 촬영하고 녹화 촬영을 계속 해야 되니까 또 병원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면 중간에 병원을 안 가고 보험을 드셨다면서요? 왜냐하면 혹시 대비해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드라마 끝나면 가야지. 네. 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가 심장 여기가 아프니까 이거 큰 병일 것 같은 거예요. 네. 내가 혹시 심장병이 있는 게 아닌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고해감. 병원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암보험, 심장보험,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갈 수 있는 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들었어요. 종신보험까지 다 들었겠네. 비싼 거 많이 들어서 3개월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은 나는 가서 큰 병원에 가서 드라마 끝나자마자 다 검사하게. 검사하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다른 심장에도 문제가 없고, 막 조혈 검사도 했어요. 여기 뭐 집어넣고 혈관이 하는 거. 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거. 이렇게까지 빈혈이 심한데, 이렇게 심한 이유는 뭔가 암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겁을 그래, 겁을 먹어서, 난 이제 죽는구나. 더 비싼 암 또 뭐 없나. 뭐 없나? 잘하면 이러고 재벌이 될 있는데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는 와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사를 받았는데 판결은 악성 빈혈이 나와. 악성 빈혈.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악성 빈혈인데 이 힘든 검사를 다 했단 말이야. 화도 나고. 근데 또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악성 빈혈이 왜 왔나 검사했는데 피가 나빠서 내가 음식을 100을 먹으면 30
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노폐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만성 피로, 네. 또 얼굴이 칙칙해지고, 붓고.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픈 거는 피가 없으니까 이 심장에 못 돌아올랐나. 볼 피가 없대요. 14가 혈액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7이었대요.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정말 심각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막 네. 영화 찍으면서 다녔어요. 앉으면 막 눈물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혈액 상태를 또 입수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야. 사실 왼쪽이 유혜리 씨의 혈액 상태고 오른쪽이 정상 혈액 상태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약간 적혈 찌그러졌네요, 수가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숫자 차이도 있고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건 모양이죠. 오른쪽 정상 적혈구 보면 도넛 모양이에요. 저게 정상인데 많이 찌그러져 있고 뭉쳐 있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이렇게 크기도 좀 줄어든 상태로 뭉쳐 있거든요. 네. 저거는 사실 얘기하신 대로 빈혈 때문에 적혈구가 변형이 온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 때문에 예를 들면 적혈구를 만드는 조혈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변형이 오고 그로 인해서 뭐 악성 빈혈이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악성 빈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검사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빈혈이라는 건 우리가 되게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빈혈의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사를 하셔서 그래도 원인을 밝혀내신 게 굉장히 다행인 거죠.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암까지 얘기하고 이랬다니까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혈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증상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증상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면 좀 심각한 상태일 수 있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까가 아니라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제 뭐 적혈구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나 뇌에 신선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장이나 그 뇌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도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관 건강 상태도 문제가 되고 혈액 상태도 문제가 되면 영양분이나 산소,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 없이 오히려 피곤하지? 왜 피로가 풀리지가 않지? 이제 만성 피로도 어떻게 보면 혈관 건강의 어떤 첫 번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혈관을 막아버리는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단순히 악성 빈혈이 아니고 여기에 심각한 고지혈증이 네. 같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되면 혈관 자체 안에 이 침착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게 되면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침착이 되면서 혈관벽 자체가 좁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혈액 자체가 워낙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혈전이 생겨서 다른 혈관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심장혈관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뇌혈관에 생긴다고 했을 땐 뇌졸중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악성 빈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들었는데 악성 빈혈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지혈증도 알고 있어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도 네네. 문제가 있고 중성지방 수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순한 악성 빈혈에다가 고지혈증까지 있으니까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동맥경화증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름에는 혈관에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덥고 이럴 때? 그렇죠. 이제 유럽 내과 저널의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사망률이 3%가 높아지는데요. 그 원인 질환이 바로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32도가 이상인 경우에는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뇌졸중이 발병할 가능성이 66%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겨울에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이 높아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데 한여름에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갑자기 팽창되니까 안에 있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압력이 유지가 돼야 이곳에서 저 끝까지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혈관이 갑자기 팽창하니까 안쪽에서 압력이 낮아서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도 이렇게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기온도 기온이지만요. 저희가 또 준비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여름철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 또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에어컨. 요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너무 더운데 저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에어컨 없으면 지금 안 되는데 에어컨 때문에 뇌졸중 심근경색이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게 이거 에어컨 때문에 쉽게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에어컨을 세게 트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요즘 같은 때 딱 생각해 보시면 밖의 기온은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안에는 에어컨 최저 기온이 17도나 18도로 해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안팎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굉장히 크게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운 실내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운 실내로 확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딱 느꼈을 때 너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혈관은 깜짝 놀라서 확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쪽으로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도 커지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때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저질환으로 동맥경화가 있다거나 혈관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에어컨 온도에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에어컨 온도를 실내에서 18, 19도를 해놓으면 들어갈 때 옷삭해서 한번 놀래고요. 네. 한 달 뒤에 전기값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힘들어. 네. 여러모로 한 18도, 17도 안 된다는 25도쯤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23, 싹하네요. 4도, 5도. 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왜지? 저는 굉장히 당황한 게 저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도 얼주가 혹시 아세요? 그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잖아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그 에어컨을 받으면은 에어컨이 이제 찬바람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확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행이 잘 안 도는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비슷한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차가운 걸 먹게 되면은 우리 이제 장이나 이 속에 있는 혈관들이 갑자기 찬 게 들어오니까 또 확 수축이 돼요. 더욱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 자체로도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시원한데 18도씨 이런 데 가서 갑자기 차가운 알을 드시면 이게 뭐 내외로 갑자기 혈관이 확 수축되니까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혈관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유혜리 씨도 안 보이니까 이게 뭐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늦은 게 아니다.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혈관 건강만큼은 늦었다면 그땐 정말 늦은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혈관 건강이 뭐 고지혈증 이런 거 그거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암도 아니고. 근데 모든 것과 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혈관이.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긴장하고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반 이상 막혀도 이게 뭐 증상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이제 주인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혈관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혈관이 이미 70% 이상 막힌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70%는 막혀도 30% 안의 공간으로 산소, 수분, 영양분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죽으면 안 되니까. 막히면 죽으니까 공급해 주니까 증상이 생기지 않는데 만약에 조금 이렇게 혈관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이미 70% 이상 막힌 거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상이 없을 때라도 혈관 건강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혈관 건강 다시 돌려놓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유혜리 씨가 해내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혈관 네. 건강 상태가 상위 5%. 굉장히 튼튼한 혈관을 지금 가지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화면부터 일단 보시죠. 최근의 혈관 건강 상태를 또 측정을 한 건데요. 보시면 딱 봐도 기준치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이건 민 정도면, 선생님이 설명 좀 관리 잘 된 거죠. 이 정도면 상위 5%라고 할 만합니다. 일단 우리가 고지혈증 수치 본다고 해요. 저 지질 수치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죠. 정상이 130mg/dL 미만인데 1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약을 먹었을 때도 100 이하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최상의 상태로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제가 아까 중년 여성분들의 혈관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100 정도 나오셨거든요. 보통 HDL 콜레스테롤은 많을수록 좋은데 여성분들 기준으로 60 이상이다라고 하면 내가 심혈관계 보호인자 하나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요인까지도 갖고 계신 굉장히 좋은 상태이신 거고 사실 나이를 고려를 해봤을 때면 거의 정말 최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혈관 쪽에 대해서는 전교 500등 하다가 전교 10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철 무더위. 혈관 건강 상위 5%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직접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기자 유혜리입니다. 들어오세요. 작품 속 그녀의 이미지처럼 도도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녀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동네 할머니들하고도 얘기 잘하고 동네 운동하는 엄마들하고도 같이 식사도 잘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연예인 안 갖고 털털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국적인 외모로 주목받았던 그녀의 리즈 시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건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연기자 생활하다 보면은 밤낮이 바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혈관 질환 좀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죽는다. 큰일 난다. 과거 악성 빈혈,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상위 5% 혈관 건강 미녀. 그 비결을 찾기 위해 일상을 관찰하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그녀의 행동?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손바닥이 가운데 중앙을 주먹으로 쳐주면 이게 혈액순환도 좋고 폐기능도 좋아져요. 아하, 바로 혈관 건강 지키는 그녀의 비결이었군요. 이렇게 주먹으로 가운데 손바닥을 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중지 밑에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주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아, 혈액순환이 좋아지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게다가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지킨다는 물 마시기. 수분 부족 시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더구나 그냥 물이 아니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마셔준다는 이 물의 정체는? 레몬을 갈아서 즙을 여기다 넣어서 이 물을 한 컵, 두 컵 마셔요.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의 탄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또한 칼륨도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매일 아침 이렇게 싱싱한 레몬을 직접 갈아준 다음 물과 함께 섞어서 원샷! 입안에 퍼지는 상큼한 향으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피가 맑아져.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져. 살도 좀 빠지고. 혈관 건강 챙기는 방법. 오늘부턴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 어떠세요?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식습관. 평소 즐겨 먹는다는 식재료들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빨간색이라는 점. 네, 왜 빨간 채소를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근데? 아, 제가 혈관 질환 알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간 채소를 좀 많이 먹어라. 이런 빨간 파프리카나 빨간 비트나 빨간 토마토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 한 끼는 꼭 빼놓지 않고 먹는다는 혈관 튼튼 요리.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하다고 합니다. 비트 같은 경우 생으로 간식 대신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비트가 달달하네요. 파프리카 역시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포인트는 바로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은 오메가3도 풍부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오일 안 쓰고 아보카도 오일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토마토 속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리코펜 성분은 오일에 익힐 때 영양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줄 빨간 맛 샐러드 완성! 빨간 채소의 풍부한 리코펜 성분은 혈액 내 유해물질을 해독할 뿐 아니라 면역력을 향상시켜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보카도의 그 부드러운 식감과 이 비트가 아삭아삭하고 달콤해요. 약간 달달한 비트입니다. 자, 식사를 마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세요? 먹으니까 운동해야죠. 밥 먹고 나서 운동하는 게 안 좋지 않나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나서 움직여줘야 돼요.
최소한 30분이라도 저는 걸어요. 이렇게 날 좋을 때 해를 보면서 얼른 걸어야 돼요. 갑시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집 앞 공원에서 운동을 즐긴다는데요. 특히 걷기는 누구나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법. 걸을 때 전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팔 돌리기 운동기구.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밥 먹고 움직여야죠. 뭘 먹든 간단한 음식을 먹든 아니면은 뭐 덜 먹든 이렇게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은 것에 하루 정도라도 해줘야죠.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면 근육이 혈액 내 과도한 포도당을 저장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7, 8, 19, 20 쉬었다가 3세트를 해줘요. 그녀의 비결 세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 3종 운동 세트. 저처럼 열심히 관리하시면 혈관 건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튼튼한 혈관의 시작은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부터. 혈관 건강 지키는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영상을 봐도 정말 아주 웰빙 생활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대단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자, 그럼 비법 하나씩 볼까요? 상위 5% 혈관 관리 비법입니다. 먹보박스로 노궁혈 지압. 아까 본 거 아까 이거. 이게 먹보박스. 이게 좋아요? 이게 뭐? 이게 왜 저 엄청 먹고 아픈데? 이거 오면 죽어. 그러니까. 이름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목보박수? 이게 묵보박수 아닐까? 묵보박수? 주먹박수. 근데 이게 여기 있잖아. 먹보박스로 노궁혈 지압이래. 노궁혈이 어디예요? 노궁혈은 이제 우리 몸의 경락이 그러잖아요. 네. 심포경에 있는 건데 심포경은 심보를 잘 쏴라 그 심보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주먹을 가볍게 쥐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딱 이렇게 끝나는 부위죠. 네, 지금 화면이 어디를 잡히나요? 저기 제 손을 안 잡고 저기를 잡고 있는. 네네.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주먹을 가볍게 쥐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딱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노궁혈입니다. 아하. 이 부위예요, 이 부위.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아까 심포경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다음에 손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심장의 화도 내려가면서 또 이제 수족 냉증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주 눌러주시면 양쪽에 똑같이 있겠죠. 이 부위도 노궁혈이 있습니다. 아, 그럼 좀 성격 더러운 사람들이 이거 누르면 치료가 되나요? 그 진정이 돼요, 실제로 진정이 돼요. 많이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노궁혈을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뭐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지압법과 간단한 체조를 한 트로 준비했습니다. 팔다리 말초 순환에 특히 효과적인 혈관 관리 운동법입니다. 자, 오늘 한태에서 만나봅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왼쪽, 오른쪽. 네, 한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50대 갱년기 여성들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제 지압법과 체조인데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혈액순환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이제 간단한 지압법과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발가락 잼잼잼입니다. 아, 발가락 잼잼잼이요? 그렇죠. 발가락을 이용해서 잼잼잼 하는 건데요. 앉아볼까요? 네. 자, 제가 이럴 줄 알고 양말을 안 신고 왔습니다. 네네. 잼잼잼. 발가락을 잼잼잼 하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 골프공 하나 놓고
골봉을 잡아서 잡아서. 옮기는 겁니다. 발가락 잼잼잼.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하다 보면 쥐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가볍게 발가락 잼잼잼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네. 네, 잘 되나요? 네, 잘 안 됩니다. 이게 발가락이 짧아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반복하시면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정수 씨. 자, 일어난 김에 그렇죠. 갱년기 장에 가장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발목 안쪽 복숭아뼈. 네. 에다가 손을 댔을 때 네. 손가락 4개가 끝나는 부위. 아하. 그 부위가 바로 삼음교혈인데 삼음교. 삼음교. 양쪽에 다 있겠죠. 네. 딱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아하. 바로 삼음교. 아. 여성들은 자궁 건강, 남성들은 전립선.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눌러주면 자극을 주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삼음교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서볼까요? 네. 우리 둘이 자, 제기차기를 하는 거예요. 제기차기. 제기차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삼음교 제기차기. 치면서. 서태지 춤처럼 추는 거죠. 이렇게. 서태지가 이런 춤을 췄다고요? 누가 추는 거죠, 이 춤을? 네, 제기차기.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다리입니다. 심장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리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까치발을 잡고 다리를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이것만 반복하셔도 다리 쪽에 혈액 공급이 좋아지고 다리 부종, 쥐나는 거, 또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발가락 잼잼잼 했죠? 네네. 그러면 손가락 잼잼잼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잼잼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주먹을 가볍게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물갈퀴라고 우리가 물갈퀴는 아니에요. 갈퀴라는 요 사이사이 부위가 있죠. 이 부위가 바로 네. 한 손마다 4개가 있죠. 그렇죠. 양손이면 8개. 이렇게. 이걸 팔사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팔사혈을 자극해주면 손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면서 또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족 냉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팔사혈을 자극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눌러도 좋지만 깍지를 끼는 거죠. 깍지. 그래서 여기서 잼잼잼 하는 겁니다. 잼잼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잼잼잼 하다가 노곡열이 손바닥에 있잖아요. 네. 엄지손가락으로 노곡열을 이렇게 눌러주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 잼잼잼 하시다가 노곡열 잼잼잼. 네, 자극. 노곡열 자극 반대쪽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 세수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세수는 고양이가 세수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야옹. 그렇죠.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손목만 까딱 고양이 세수. 이거는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까치발 운동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부종도 빠지고 수족 냉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얼굴 표정을 귀엽게 하나요? 고양이처럼 하시면 돼요. 고양이. 못생긴 고양이. 네, 예쁜 고양이.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팔을 들어서 뿌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승모근을 긴장을 풀어서 긴장도를 낮춰주는 건데요. 동시에 으쓱으쓱 하는 겁니다. 으쓱. 그러면 경동맥을 자극해서 경동맥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뇌로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고 또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머리를 맑게 하죠. 자, 이것을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볼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잼잼잼으로 이걸 옮기고 네,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서 잘하시나요? 잘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자, 신발 못 신겠다. 빨리 하시죠. 네. 제기차기. 함교 제기차기. 좋아. 시원. 자, 까치발. 자, 까치발. 자, 박자를 맞춰 해볼까요? 네, 박자. 자, 팔사열 잼잼잼. 자, 노곡열도 해볼까요? 노곡열도 같이.
아까 그 골프공을 중간에 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아세요? 네. 고양이 선수. 네. 혈관 건강이 이게 심해. 생방송의 묘미죠, 생방송 묘미. 네. 자, 뿌리치기. 뿌리치기. 으쓱. 아,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해요. 시원해요, 확실히. 이렇게 온몸을 움직여주고 네. 운동해주고 그렇습니다. 먹보 박수로 노궁혈 지압 이거부터 해서 운동법 알아봤고요.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레몬물이에요. 아까 뭔가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그게 레몬물이었네요. 네. 일단 뭐 레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몬물 속에 독소를 없애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있는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산패가 되는데 이 레몬 속에 있는 구연산이나 비타민C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몬에 이제 펙틴 성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펙틴 성분의 다른 이름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중성지방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레드 삼총사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비트 이걸 계속해서 샐러드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의사들이 얼굴이 시퍼래지는 것들이 바로 이 토마토들이 빨갛게 익는데 그 토마토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게 혈액을 좋게 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그다음에 이제 파프리카도 역시 리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안토시아닌계 색소들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도 겉은 색깔이 저런데 자르면 약간의 붉은빛 같은 것들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베타인 성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을 내는 색소들이 붉은색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한 가지 상위 5% 혈관의 중요 비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건강 안 좋으실 때는 바쁠 때 인스턴트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전혀 안 드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빵도 좋아하고 기름기, 버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꿈도 꿔요. 케이크를 막 꿈에서 먹는 거. 뭐 버터도 사실 사다 놓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뭐 만약 뭐 이만큼 먹었다. 뭐 전날 뭐 스파게티를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는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먹고 난 다음 날은 정말 뭐 비트. 파프리카 이렇게 계속 먹어요. 레드 삼총사. 내내 일주일 내내. 그래서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게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돼. 당연하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야죠. 네. 아보카도 오일이 나오네요. 마지막에 또 비법이 아보카도 오일이었어요. 네.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 아까 토마토 같은 데다가 볶아서 드신 게 아보카도 오일을 쓴 거였어요? 네, 야채 샐러드에다 일단은 야채는 볶지 않고 토마토만 살짝 구워서 섞어요. 섞어서 저는 이렇게 뭐 다른 조미료를 많이 안 하고 소금만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오일을 이렇게 슬슬 뿌려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제 뭐 50대가 되면 우리 그 여성분들 혈액 속에 도움이 되는 높은 그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뭐 어떡해요. 그렇게 청소부를 하는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청소를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뭐 결자해지라고 하는 것처럼 혈액 속에 자꾸 끼는 기름을 없애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기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좀 기름기 있는 거 얼굴에 바르고 나서 지울 때 물로 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기름, 유지 성분들이 되는 것처럼 그런 원리를 잘 이용하면 좀 혈관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기름을 기름으로 잡는다는 게 신기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 속에 보면은요, 기름을 자꾸 먹게 되면은
청소해주는 애가 누구냐? 그럼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게 좋은데 이걸 오히려 자꾸 쓰레기를 쌓아주는 애들이 있어. 어지러피는 사람, 아이, 나빠. 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 정수 씨 같은 사람. 누구요? 네, 그런 사람. 이런 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한쪽은 낮추고 한쪽은 올려주는 게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치우는 방법이죠. 예.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이러면 오메가3 떠올리는데 오메가3 말고도 그 역할을 하는 게 많다면서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오메가3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그 이중 탄소 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불포지방산에는 그 위치에 따라서 369 게임 아시잖아요. 369 게임. 네. 3, 6, 9도 있고 7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다양한 오메가3 지방산이나 이렇게 이렇게 6, 7, 9 지방산들은 염증도 완화시키면서 노화도 방지하고 또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아까 차윤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오메가3 지방산만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 다양한 지방산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이렇게 혈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 이렇게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불포화 지방산 하면은 다른 식물성 오일에도 많지 않아요? 착한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요, 이 식물성 기름들한테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보카도 오일뿐만이 아니라 카놀라 오일이나 포도씨유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과 같은 이상지혈증의 환자라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요, 혈관 청소부로 알려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의 경우는요, 오메가9이라고 부르는데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보카도 오일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아보카도 오일에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빨간색 모래와 노란색 모래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럼 저게 이제 빨간 게 혈액이고 노란 게 이제 우리가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중성지방 같은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자석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하나를 가지고 쭉 하면은 노란 게 좀 제거가 되긴 하는데 뭐 좀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먹었을 때 저렇게 좀 제거가 어려운데 저걸 3개를 해가지고 좀 함량을 올렸더니 쫙 제거가 돼가지고 금방금방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식품을 먹었을 때 혈액 속에 있는 저런 이제 나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없애줄 수도 있고 그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게 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 방금 영상 보니까 유혜리 씨가 왜 아보카도 오일을 드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아보카도 오일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대사 증후군을 이제 유발시킨 실험주에게 실험을 했더니 실험주에게 아보카도 오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지가 되면서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23%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보카도 오일이 그냥 쉽게 말해서 아보카도라는 과일에서 추출한 오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보카도 자체도 혈관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두 개 다 자주 드시는 거죠? 아, 네. 샐러드 먹을 때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뿌려서 먹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아보카도를 깎아서 그냥 그 자체로도? 그냥 서서 먹어요. 깎아서 김에 싸서 얼른 먹어. 사실 버터를 무지 좋아해요. 근데 버터를 그렇게 약간 먹으면 버터 맛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보카도. 이거가 진심. 이게 버터다 생각하고 맞아. 김에 싸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금방 먹어요. 근데 맛있어요. 저거 나름대로 정확히 아신 게 아보카도의 숨겨진 비밀 하나가 정글 속의 버터라고 아하. 하거든요. 그래서 쑥벽의 버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터 같다라고 하셔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성분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특히나 혈관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좋은 게 아보카도는 엽산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 엽산이 혈관벽의 파괴를 막는 데 도움을 줘요. 게다가 칼륨 성분이 풍부한데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 성분이 얼마나 많냐면요. 미국 농림청에 따르면 엽산 함유량은 총 87개의 과일 중에서 1위를 아보카도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칼륨 같은 경우도 104개 과일 중에 2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 유혜리 씨 빈혈
얘기하셨었잖아요. 대부분의 한국 여성분들의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이 많은데 아보카도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또 빈혈을 예방하거나 빈혈의 자체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보카도에는 심지어 11가지의 미네랄, 20가지가 넘는 비타민, 그리고 또 18종의 아미노산, 또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플러스 항산화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니딘까지도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영양 성분이 좋냐면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별명이 그 과일 중에 보석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영양의 보고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느끼해서 잘은 못 먹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닐걸요? 저는 요 약간 앞에 고소하게 있는데요. 느끼긴 하는데. 저는 요걸 여름철에 어떻게 먹냐면 아보카도 바나나에 우유 넣어서 요 맛있겠다. 아보카도 오일을 싹 넣고 갈아서 먹으면 시원하니 맛있죠. 얼음 그죠? 좀- 주스처럼. 네. 한번 맛을 볼까요? 아무리 네. 좋아도 이제 맛이 없으면 못 먹거든요. 맛이 괜찮아요. 드레싱으로 먹다. 고소하고 좀 상큼한 것 같고 이제 약간 이거 좀 느끼한데 씹기 전에 끝나는 그런 맛입니다. 약간 느끼한 거 좋아하시니까 어떤 맛? 네. 전 맛있어요, 이게 어울리지. 고소하고. 그렇죠. 맛 괜찮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제 지용성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보카도를 오일로 섭취하면 이런 지용성 영양 성분들을 좀 쉽게 빠르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스푼으로 3개에서 4개 또는 우리가 이제 밥 먹는 좀 큰 숟가락 한 숟갈 정도를 이렇게 오일을 떠먹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보카도로 따지면 한 반 개 정도 먹는 거니까 지금 드신 정도면은 아보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먹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 지금 그러면 저는 한 스푼 먹어서 한 4분의 1 먹은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은요, 이제 과육을 이렇게 압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아보카도 하나가 그 일반적으로 큰 수저 한 2개 정도의 영양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많이 응축되어 있고요. 대신 흡수율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제 뭐 지방이나 또는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것들의 함량이 한 84%까지 농축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과육 상태로 먹는 것보다 한 8배 정도의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한 7배 정도 되네요. 7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아보카도 오일로 요리를 하면 음식이 좀 덜 탄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덜 탄다. 요걸 이제 발연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상을 간단히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서 많이 쓰는 기름들의 발연점을 서로 비교한 건데요. 이제 올리브유, 포도씨유, 그다음에 아보카도 오일을요. 팬에 이렇게 살짝 두르고요. 그냥 가열을 시작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저기 연기가 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연점이라 그러는데 올리브유는 한 200도 되면 벌써 연기가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씨유는 그거보다 좀 높아서 한 230도 정도에서 연기가 나는데 자, 아보카도 오일은요. 좀 높아요. 더 높아서 270도 정도 되면은 이제 연기가 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연점이 낮을 때 나는 연기, 이걸 뭐냐, 집에서 하는 어머님들이 마시는 뭐 미세먼지, 그리고 폐 건강에 나쁘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은 폐 건강을 좀 지키거나 미세먼지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건강 지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혈관 건강 지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 때 혈관 청소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좀 줄여나가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갱년기 저희 어머니 뱃살도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렇죠. 사실 완경기를 겪으시게 되면 특별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어도 허리둘레가 2.5인치나 는다는 또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 중에서도 뱃살에 몰려서 찌게 되는데 완경 때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분들처럼 내장 지방으로 살이 찌기가 더 쉬워요. 이전엔 여성 호르몬이 피하 지방으로 보내줬던 기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내장 지방은 혈관 건강과 직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는 폐경기 여성은 심혈관 질환, 특히나 심혈관에 폐쇄될 위험이 한 60%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V를 보는 시청을 하고 계신 중년 여성분들도 내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너무 배에만 살이 찐다. 그냥 미용상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당장 빼셔야지 건강에 대한 위협이 줄어듭니다. 아니 혈관 관리뿐이 아니고 이 몸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 합니다. 비법은 뭡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름 하는데 전날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거나 빵을 먹었다거나 이러면은 네. 폭식을 좀 했다 이러면 다음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보이차를 진하게 마셔. 보이차를 마신다든지 물을 많이 마시고 레몬즙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공복에 가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고 한 2시간을 그냥 좀 집중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그다음에 뭐 줌바도 하고 웨이트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답게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아보카도 가지고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아보카도 오일에는 이제 올레산이 풍부한데요. 올레산은 아까 그 지방산 중에 오메가9 지방산입니다. 이 올레산은 이제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생성하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동시에 이렇게 배고픔을 좀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좀 높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한 이제 성인 남녀에게 이제 탄수화물만 먹인 군에 비해서 아보카도 오일을 먹였더니 허기짐이 덜 느끼고 실제로 포만감이 6시간이 지났어도 아보카도 오일을 먹은 군에서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 예,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을 먹게 되면 몸은 이제 에너지원이 들어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요. 지금 또 아까 기름을 살짝 먹었더니 입에서 계속 그 기름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고픔 또는 식욕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에 풍부한 오메가7 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좀 촉진시켜서 배가 부른 느낌을 오래 가도록 유지해주기 때문에 식욕을 좀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데 특별히 추천해 주실 샐러드가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샐러드 중에서도요. 저는 양배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당근이나 유혜리 씨 얘기하셨던 토마토 같은 것들이 아보카도와 굉장히 궁합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녹황색 채소들에는 색소들 성분들이 대부분은 지용성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뭐 당근이나 토마토 이런 데는 카로틴 성분들이 있는데 알파카로틴이나 베타카로틴 성분들이 지용성이라서 아보카도 오일이랑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알파카로틴 같은 경우는 7.2배나 흡수율이 증가하고요. 베타카로틴은 15.3배 증가를 하고 또 우리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루테인도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네, 근데 아보카도 오일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또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일이 이만큼 있는 아보카도를요, 한 요만큼, 한 50%만 눌렀다 그러면 익스트라 버진. 요걸 한 70, 80까지 짜냈다. 그럼 버진이라고 하고요. 나 끝까지 다 얻어내겠어. 그러면은 퓨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밑으로 그 그림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싼데 브랜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퓨어는 좀 향이 맛이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익스트라 버진이나 버진을 섞은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냉 압착 방식으로 만든 익스트라 버진. 그 아보카도 오일이 가장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보카도 오일도 이제 식물성이긴 하지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안 먹던 분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설사라거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적정량은 어른 수저로 한두 수저 이내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의 하나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 등 지질 성분이 증가한 이 혈관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장마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현재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고요. 또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혜리 씨 오늘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연기 계속 잘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운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걱정이잖아요. 돌이 없습니다. 마스크 확실히 하고 사람 모이는데 당분간 좀 자제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